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우리 수화통역 감각익히기 명언편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 감각익히기라는 과목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화통역 기본 다지기를 끝내고 오셨죠. 그래서 보캐블러리를 끝내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감각익히기로 넘어오셨을 것이고, 기본 다지기를 끝내시고 아직도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처음 통역 발을 이제 들여 놓으셔야 되는 분들은 아마도 수화통역 실전 대비반, 실기 대비반 A에서 Z까지 하나에서 10가지를 싹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A에서 Z까지를 하고 오신 분들은 그 수업 방식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훨씬 더 조금 더 어렵고 농식 수화나 이런 것들을 좀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실력이 되시고 이미 좀 수화를 경험하고 계시고 수화에 대한 통역의 감각을 이제 일으켜야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수화 통역의 능력을 좀 더 많이 키우시는 강의로 보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화 통역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 다지기를 하고 오셨을 텐데 기본 다지기를 통해서 보캐블러리를 한 번은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00단어 정도 되는 보캐블러리를 우선은 싹 끝냈다고 치고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식수화나 이제 마임이나 이런 표현력들이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감각익히기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선은 단어를 2,000개를 하셨으면 기본 다지기 때 이미 다 공부를 하셨죠? 기본 다지기 복합 마스터즈 단어를 막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수화 통역을 우선은 기계적인 통역이 우선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단어를 외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에 외우는 거, 모양, 교정, 그리고 속도. 그래서 이 작업들을 모양, 단어를 외우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 이러면 사실은 통역을 못 해요. 네. 회화를 하실 수 있는 거지 통역을 못 해요. 근데 아버지 딱, 어머니 딱, 학교 딱, 대통령 딱, 정치 딱,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딱 이게 기계적인 통역인데요. 기계적인 통역이 이 보캐블러리 기본 다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도가 쭉쭉쭉쭉쭉 높아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시면 이제 감각익히기로 오셔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감각을 익히는 무슨 감각을 익히냐면 진짜 수화 통역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계적인 통역으로 어떻게 자격증을 따고 속도를 높이고 모양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막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셨다면 이미 잘하시는 거 맞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수화 통역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 물론 이제 잘하시죠. 1년차, 2년차, 5년차, 이런 선생님들이랑 지금 우리 이제 대선배님들 계시죠. 20년, 30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런 선배님들이랑 딱 견주었을 때 뭐가 다를까요? 그쵸?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경험이죠. 경험. 우리가 관록이라고 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 그냥 딱 바로 정답이 그냥 정해져 있으세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런 선배님들을 보셨습니까? 20년, 30년 엄청나게 꽤 되신, 그런 분들을 막 1세대, 2세대 우리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을 주변에 알고 계시면 아마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 나 혼자 자격증 땄고 나 혼자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감각익히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어떤 감각이 필요한 거냐면요. 그 세월의 경험, 이렇게 하면 농아인들이 편해해. 이렇게 하면 농아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수화무, 농아인들 이게 이렇게 하면 똑똑한 농아인들 이게 아니면 농식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류의 종류를 사실은 지금 수화통역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지 1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로드맵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화 통역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평생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임 우선은, 두 번째는 농식수화. 왜냐면 농식수화는 우리가 외운 걸로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형이 되는, 예. 그리고 새로인 것 같은데 새롭지 않은, 근데 완전히 새로운, 뭐 이런, 그런 하여튼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있잖아요. 영어에 비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디엄? 예.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맞춰서 영어를 써야지만, 예. 예를 들면 영어로 take off. 그러면 take off, 그러면 뭐 벗다, 뭐 이륙하다, 뭐 단어인데, 뭐 아무데나 take off, 뭐, 쓰는 거예요. take off의 뜻이 막 10가지, 막 20가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take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이거를, 마찬가지로. 예. 그 어떤 분위기, 사실 어떤 상황,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저희 통역사들 말하는 거는 농 문화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떤 상황에 딱딱딱딱 맞춰서 수화를 막 사용할 수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 이런 기본 단어들은 이걸 일부러 기본 단어로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를 뭐 농식수화, 어머니를 농식수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기가 막히다. 뭐, 눈꼴 사나워 못 보겠네. 정말 보기 싫어 죽겠네. 뭐 이런 표현들은요, 예, 이제 기계적인 통역이 아니라 정말, 예, 어떤 표현력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농식수화 혹은 그 사람과 나와의 혹은 농아인 문화에서의 어떤 적절한 수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감각 익히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네. 감각 익히기는요, 네. 문장을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수화 문장이, 우리가 말하는 기계식 통역으로. 왜냐면 이제 수화통역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수화통역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 기계식 통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이거를 좀 더 농아인 문화에 맞게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문장들. 그러니까 그대로 써야 되는가. 예. 우선은 시험을 보실 땐 그대로 쓰세요. 예. 그래도, 예,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예. 그 대신 진짜로 통역사가 되셔서, 예, 지금 이제 통역사분들도 들어오셨을 수 있는데요. 진짜로 통역사가 돼서 농아인들과 소통을 하는데 항상 안 풀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수화통역 자격증을 따고 활동을 하고 막 하는데도 어느 부분만 가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못해. 예. 이 부분은 내가 통역을 잘 못해. 예.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예, 그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문장 표현력들을 함께 고민하고 보여드리는, 예, 그 대신 수화통역 실기 대비반 A에서 Z까지에서는, A에서 G까지는 하나에서 10까지 완전 기초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농식수화나 마임을 최대한 배제를 했었고요. 이번 이제 명언편, 이제 감각 익히기가 명언편 뭐 여러 가지 편들로 이제 등장을 할 건데요. 명언편에서 이제 해드릴 것들은 농식이든 마임이든 혹은 문장을 통으로 버리든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과감히, 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재밌게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예, 첫 문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문장 오늘, 예, 간단하게 보고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첫 문장입니다. 네. 행운은 매달 찾아옵니다. 네. 수어로 한다면, 예, 우선은, 문장식으로 해드리면요. 행운은, 예, 예, 예. 행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운명, 뭐 이런 수어인 것이죠. 네. 단어 설명은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행운은 매달, 예, 매달 찾아온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매달, 달, 항상, 예, 달마다, 뭐, 근데 괜찮아. 예, 문제 되지 않아요? 달마다 찾아온다. 예. 그러나, 예,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이면, 예, 대부분 다 놓치게 된다. 혹은 이제 행운을 이렇게 맞이하니까 맞이는데 준비 아직 하면 예,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수화를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됐죠? 네. 행운은 항상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
대부분 그거를 놓치고 그런다. 잃어버리게 된다. 되셨죠? 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아인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수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자, 행운. 자, 이렇게 하면 행운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행운을 어떻게 표현할까? 행복과 운명. 행복과 운명. 행운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 같으면 만약에 행운은 그러면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행복은으로 그냥. 예. 왜냐면 행운 이런 단어는 사실은 예, 딱 보고 행운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행운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냥 행복은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매달 이건 달이고 매 아니면 매 이렇게 쓸 건가? 이렇게 수화 쓰는 농아인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행복은 항상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찾는 거거든요. 눈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사실은 찾아오는 것보다는 막 거기서 막 찾아오면 왔구나 찾아왔어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매달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정기적으로 찾아온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써야죠. 행운은 이 정도 써주시면 행운이 오는 거죠. 행운이 매일 온다. 그러면요. 행운이 매달 온다. 행운이 1년에 한 번씩 온다. 행운은 평생에 한 번만 온다.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행운은 우리는 매달, 매년, 매일, 매일은 수화가 있지만요. 매달, 매월, 며칠, 몇 월, 이런 수화들을, 이런 한국말을 우리가 잘 쓰지만, 사실은 수화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 대신 수화가 왜 이게 애매하냐면, 수화는 되게 정확한 언어예요. 그래서 매달? 그러면 몇 월 오는데, 3월, 4월, 5월, 6월, 7월 다 와? 아니면 1년에 12개월 다 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몇 시에, 한 3시, 몇 분쯤 올 거야. 아니면 30분쯤 올 거야. 그러면 20분인지 30분인지 정확히 해야 돼요. 아니면, 몇십 분? 몇십 개? 몇백 개? 그럼 몇백 개인지 100, 200, 300, 아니면 600, 700, 800. 내가 통역자가 알아서 좀 상한을 해야 돼요. 천 몇백 명이야. 천 몇백 명.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수화로는. 왜냐면 수화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1200명이야. 1600명이야. 몇천 명이야. 그러면 6000명이야. 7000명이야. 정확하게. 그래서 누가 만약에 그거 그냥 200, 300 몇십 명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250명이에요? 70명이에요? 아니면 210명, 20명? 아니면 몇백 명? 정확한 숫자. 그래서 수화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표현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임의로 조금 빼고 남겨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통역 현장이다. 시험을 보실 때 그대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문장 그대로. 근데 진짜 통역 현장에서 우리가 농아인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몇 달이에요? 몇 달 만입니까? 며칠 만입니까? 몇 년 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행운은 정기적으로 오는구나. 네. 그러나 그런데 준비 아니면 준비 하면 거의 대부분 놓친다. 대부분 잃어버린다.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 뭐냐면, 문장이 이렇게 왔지만, 이 문장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예, 느낌? 상황? 예, 그리고 아쉬움? 놓쳤으니까 당연히 아쉬워야 되겠죠? 예, 행운이니까. 예, 또 아쉬움? 이런 속성들까지 같이 넣어주면, 이게 뭔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행운인지, 행복인지, 어떤 것이 계속 오는데, 준비가 필요하구나. 항상 딱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런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통역하면 된다. 네. 되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네. 첫 번째로 문장을 조금 그대로 해주려면 행운은 항상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놓치고 만다. 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되시면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서, 문장을 그대로 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의 뉘앙스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구나. 이런 문장의 센스들을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네, 농아인들과 함께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좀 길지만 두 번째 문장도 빨리 보고서 이제 첫 강의를 마무리하죠. 자, 2번입니다. 자,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에 여유마저도 없다. 여유마저. 그럼, 마저. 어떻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을 소홀히 시시하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에 여유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을 소홀히 여긴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문장을 조금 더 끌어내보시죠. 어떻게, 감정을, 느낌을, 어떤 의미인지. 사람의 일생의 한순간 여유 없이 힘들게 빡빡하게 막 분주하게 살아간다. 라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요, 사람의 일생 동안, 아니면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 이렇게 쓰실래요? 진짜 근데? 한순간. 일순간. 이건 1이거든요. 농아인을 볼 때. 우리는 한 번만, 내가 한 번 해봤는데, 내가 그거 한 번 먹어봤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짜장면 한 번 먹어봤는데, 거기서 진짜 그러면 짜장면 한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쓰실 거예요? 내가 거기 한 번 가봤는데, 진짜 한 번 가봤을까? 한 번 가봤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떤 한국어적 뉘앙스거든요. 어떤, 한 번이라는 거는 어떤 경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한번 내가 한번 해봤는데, 해보자. 이런 단어가 이런 거죠. 밥 좀 주세요. 내가 좀 봤는데, 먹을 거 좀 주세요. 차비 좀 주세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를 준비 좀이에요, 좀. 그럼 좀을 작다를 쓴 거예요. 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밥 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밥 좀 주세요. 이거는 한국어적인 특성이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럼 준비를 조금만 하고 10%만 준비를 하고 90%는 내가 준비할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가 이제 이런 한국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한순간의 여유마저. 그러니까 조금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쓰셔야지. 한순간. 그럼 2순간, 3순간 이렇게 안 되겠죠. 사람의 일생은 조금의 여유도 없다. 여유도 없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써도 되고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매 순간순간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현재 탁탁탁 현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수화로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예. 사람의 일생은 예. 조금의 여유도 없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쫙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예. 그냥 현재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그래서 현재를 막 버리는 거죠. 예.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버릴 거예요. 네. 사람은 예.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장이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네. 문장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네. 근데 수화 통역을 할 때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딱 보고 혹은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기계적으로 나갈 때 기계적으로 나가면서 한두 단어씩 더 덧붙여주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한두 단어를 더 덧붙여주고 혹은 마지막 순간에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주는 연습들을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이 여유가 더 생기거든요.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더 바꿀까? 혹은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편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단문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단문은 앞뒤에 문맥 없이 지금 딱 이 문맥에서 문맥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문은 좀 어려운데 장문은 흐름이 있잖아요. 예. 예. 흐름이 있어서 이 문장에서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돼 하고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우선은 단문은 조금 어렵지만 단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좀 기르고 나중에 장문을 할 수 있으면 장문을 또 해보도록 하죠. 근데 장문은 좀 진짜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장문하면 정말 딱 한 개 하면 막 1시간 지나고 막 이래서 에너지 소모량이 되겠네. 네. 어찌됐건, 네. 음성통역, 필기통역에 비해 수화통역은 좀 되게 에너지 소비가 많이 심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직접 해보고, 맞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안 되는 모션들을 내가 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머리를 굴려내야 되니까 되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기 대비반이나 이런 데 강의 같은 데 가면 수화통역은 좀 더 많이 최소화를 시켜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못 쫓아하시거든요. 네. 아까처럼 막 문장을 막 다 파괴시켜버리면 사실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왜냐면 농식도 들어가야 되지 마임도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 추임새에다가 뭐 어떻게 막 뭐 이런 표정들 비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사실은 너무 좋은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따라가시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다시 문장을 기계식으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제 서로 힘이 들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영상으로 뵐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문장을 했는데 다 표현이 이번에 틀리고 다음에 틀리고 또 다음에 틀리고 똑같은 문장 3번 해주셨는데 3개 다 틀린데 그럼 어느 걸 해야 됩니까?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통역을 하실 때 문장대로 할 때는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통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기 공부하실 때도 번역의 느낌인 거거든요. 번역. 예. 통역을 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약간 가미될 수도 있는데 그게 최소화하게 하지만 표현력이나 이해도는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창작물?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 똑같은 문장을 아마 또 다른 수화통역사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하실걸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표현들 중에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내가 골라오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더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 문장을 가지고서 수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지. 사실은 농아이들이랑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 빼고 수화로만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재미가 있는데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 혼자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을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리시죠. 시야를 넓히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이렇게도, 그러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시야가 이렇게 쫙 넓어져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좀 여유로운 능력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